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그룹 주력 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새 이사진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측이 꼼수를 부려 주주 권익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선 그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에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내용부터 그렇습니다. 요약해 주시죠. 이사회 변화가 생겼다는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 의장이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물러난 거죠. 네. 물러난 것이고 물러나기로 한 거는 몇 달 전에 발표를 한 거고 이제 물러난 건데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은 현대엘리베이터 그게 중요한 회사인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크게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상대적으로. 저희 아파트 네. 엘리베이터가 현대엘리베이터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론 현대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현정은 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도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이 또 돈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경영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대주주,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 쪽의 의견만이 그 경영에 반영돼서는 안 되고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그게 또 좀 민주적인 어떠한 경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배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현정은 회장이 현대홀딩스 컴퍼니 그리고 현대홀딩스 컴퍼니에서 인적 분할을 낸 현대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를 통해서 현대엘리베이터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정은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몸을 담고 있다가 물러나면서 최대 주주이긴 하면서도 그래도 경영에선 좀 손을 떼는 그런 모습인데 네. 좀 선진적인 어떤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또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사임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게요. 네. 2014년에 현 회장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금융회사로부터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잘못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좀 손해를 봤다고 네. 이렇게 또 주주 대표 소송에 걸리면서 결론적으로 지난해 4월에 법원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측에서 한 3,700억 원 정도를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임을 인정한 겁니까 그러면? 배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이 이제 경영을 이어가면서 또 급여가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상반기 한 16억 정도 이렇게 수령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두 푼이 아닌 그런 큰 돈을 또 수령한다는 게 좀 도의적으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회장에게 이사회 의장 자리에 좀 물러나라 이런 압박들이 있었고 네네. 그 압박이 있었던 게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한 2% 들고 있는 KCGI 운용이 있습니다. 네. KCGI 운용은 메리츠자산운용이 전신인데 KCGI가 인수를 하면서 간판을 바꿨는데 좀 주주 행동을 하면서 현 회장에게 좀 압박을 가했고 현 회장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주주 환원을 좀 더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면서 네.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게 조금 요약하자면은 현재까지 스토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이 이제 물러난 건 물러난 건데 네. 그 새 이사진을 꾸리는 과정에서 꼼수 논란이 이제 불거졌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어떤 말입니까? 이사회 구성이 바뀌게 되잖아요. 현정은 회장이 빠졌으니까 네. 그럼 이사 한 명을 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사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사 후보들을 좀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주주들이 또 다양한 이사 후보를 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법상 그렇게 제안된 후보들이 주총에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상법상 그렇게 주주 제안을 하려면은 주총 6주 전에 해야 됩니다. 네, 6주 전에 해야 되는 건데 현대엘리베이터가 11월 17일 날 6주 후 그러니까 12월 말에 주총하겠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딱 맞춰서요. 네, 그러면은 그
지주 제한을 할 수가 없죠. 네, 6주 후에 주총할게라고 했는데 그럼 주주 제한을 언제 합니까? 6주 전에 해야 되는데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원천적으로 주주 제한 자체를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봉쇄를 해버리고 그리고 현 회장이랑 어떤 그 현대 엘리베이터 측에서 그 현 회장의 자리를 메꾸게 된 인물은 지금 임유철 H&Q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 회장에게 아까 배상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막대한 배상금을 모르게 되쳤다고. 그 유동성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돈을 빌려준 그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현 회장의 어떤 백기사로 얘기할 수 있고 좀 가까운 어떤 관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물을 이사회 이사 후보로 이제 내놓게 된 겁니다. 내놓게 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 조금 친화적인 현 회장이 좀 친화적인 이사가 단독 후보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뭐 KCGI라든가 뭐 다른 일반 주주들은 다른 후보를 낼 권한조차도 좀 훼손이 된 것이죠. 왜냐면 6주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권리 자체가 박탈이 됐고 또 원래 현 회장 물러나면서 한 명만 이제 이사를 충원하면 됐었는데 근데 또 갑자기 2주 전에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주총인데 주총 2주 전에 또 한 명 더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위원이 있는데 감사위원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나면서 감사위원을 또 뽑아야 된다고 공시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주 제한이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죠. 주주 제한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이 역시도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가 이사 후보로 되고 됐는데 이분도 뭐 현 회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가 지명한 그런 후보지 않습니까? 회사 지명 후보다 보니까 어떤 독립성에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KCGI 운용이 좀 이거 좀 꼼수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요. 역시 뭐 현대 엘리베이터 측의 입장에서는 뭐 회사는 뭐 정당하게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자본시장 개정안상 뭐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고 그리고 뭐 현 회장이 여성인데 여성 이사가 한 명 없어지면서 또 여성 이사를 또 뽑아야 하니 뭐 다양성 차원에서도 이기화 그 이사가 또 된 것도 또 좋은 거고 뭐 이런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사 후보를 낼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으니까 그렇으니까 이제 좀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 비판이 제기됐다는 설명 들어봤고요. 그 KCGI가 회사 측에 제시한 어떤 다른 요구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부연을 하고요. 먼저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감사위원으로서 그 이기화 그 파트너가 선임됐다 그러는데 이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제가 뭐 행동주의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사실상 감사위원 자리가 목표입니다. 감사위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경영진을 견제하는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일반 주주 입장에서 또 쉽게 또 선임할 수 있는 게 또 감사위원인 게 왜 그러냐면은 이 3% 룰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3% 룰이란 게 뭐냐면은 사실 감사위원은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는 입장이니까 대주주랄까 회사 측에서 좀 우호적인 그런 사람을 함부로 뽑을 때 있어서 그런 의결권 좀 제한하기 위해서 뭐 3% 이상의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소액 주주의 주주권도 좀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 룰이라는 게 이 제도가 자체가 좀 약간 좀 무력화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쁜 선례를 남긴 게 아니냐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결권 자문사들은 또 찬성 입장을 되게 다 냈어요. 왜냐면은 그 임유철 이사나 아니면 이기화 이사나 둘 다 뭐 하자가 없는 분들이고 뭐 적격한 분들이고 또 다양성 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찬성 의견을 냈는데 사실 또 자문사도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지곳대로 들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자문사 중에서도 서스틴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을 내는데 뭐 찬성이다 뭐 적격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주총 6주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같은 논리죠. 6주 전에 촉박한 일정을 공시함으로써 주총 소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주주 제한권을 좀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의결권 자문사서도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이번 선례가 자본시장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 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막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고 특히나 감사위원회 한해서는 좀 2주 전에 이렇게 내버리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런 해당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좀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이를 적용하는 걸 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은 의결권 자문사는 마땅히 좀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의결권 자문사가 기업 지배 구조에 있어서 정당한 주주 자본주의가 실현되게 하게끔 하는 어떤 싱크탱크이고 브레인이고 사실 거기에 입이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면 네. 전문가 집단이니까요. 좀 이런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서스틴베스트가 이런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좀 좋은 면을 보여줬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 측에 좀 다른 요구를 했다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회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뭐 수익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KC제운용이 지난 8월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회장의 어떤 사내이사 그 이사 자리를 좀 물러나 달라 뭐 이런 주주 서한을 통해서 내용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의 내용에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좀 실망스러운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기업 가치가 좀 이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수익성 개선도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그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승강기 시장에서 국내에서 되게 독보적인 입지를 장한 회사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업이라는 게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건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타본 경험 있으세요? 없죠. 없으신가요? 제가 사는 곳은 고장이 자주 나는데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게 계속해서 거의 뭐 수년, 뭐 수십 년간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깔아놓으면,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좋은 사업에서 이 정도 수익성밖에 못 내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좀 뜯어 보면요,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사업부는 괜찮은데 특히 국내 사업부는 괜찮은데 해외 쪽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고 그리고 이름이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관광 숙박업, 금융업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가 전체적인 어떤 수익성을 좀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또 KCJ 운용 측의 또 지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KCJ 운용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라던가 물론 꼼수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좀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대책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네. 역시도 국민연금이 주주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근본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더 나은 회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또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지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